매년 5월 25일 외적과 싸우다 전사한 부산의 순국 선열을 기리는 제향이 봉행됩니다. 예. 40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충렬사 제향. 그 묵직한 울림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부산 안락동에 위치한 충렬사. 이곳은 부산의 호국 정신과 희생의 역사를 대표하는 명소입니다. 충렬사 한켠에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충렬사 제향 준비가 분주한데요. 그 첫 시작은 제기를 닦는 것입니다. 어떤 보람도 느끼지요. 보람. 참 우리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 많은 순국 선열들의 그 피와 땀이 저는데 그 제사를 모시는데 제가 그 일조를 한다는 그 자체가 영광이지요. 부산 충렬사에서는 1년에 한 번 특별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임진왜란에서 순국하신 부산 지역의 선열들을 위한 제향 의례가 그것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부산은 가장 먼저 침입을 받은 곳이자 맨 처음으로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입니다. 병력, 식량, 무기 등 모든 것이 부족했던 조선군은 완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이 공간은 부산 지하철 4호선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동래읍성의 해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게 되면 당시 얼마나 동래읍성의 사람들이 일본군에게 참혹하게 죽었는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저 두개골의 얼굴에 보면 그 총알이 꼽혔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치열했던 전투의 끝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1592년 음력 4월 14일 부산 진성에서 벌어진 첫 전투. 1만 8천여 명의 일본군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 정발 장군을 비롯한 3천여 명의 군민 모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역에 있었던 특히 백성들 또 뭐 군인들 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살고 있는 고장을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전부 다 부산 진성이든 동래읍성이든 이런 데 전부 다 결집해가지고 끝까지 항쟁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생존권 투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네. 동네 군민들은 막대기나 괭이를 들고 기왓장을 던지며 일본군에 저항했습니다. 절대적 열세 속에서도 모두가 도망가지 않고 싸우다 죽은 것입니다. 나라와 가족을 지키다 쓰러져간 동네 군민 수천여 명. 이들을 이끌었던 정발, 송상현, 윤흥신 등 93개의 위패가 여기 잠들어 있습니다. 충렬사 제향은 1592년 임진왜란 때 그 동래성 전투에서 순절하신 송상현 공과 일반 백성들을 송공단에 모시고 제사를 지내게 된 것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충렬사 제향의 특징이라면은 위로는 당시에 부사, 첨사, 군수 등 관리들과 아래로는 일반 백성, 인여들까지도 같이 함께 모시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충렬사 곳곳에는 순국 선열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올릴 제사인 만큼 준비하는 봉사자들 모두 성심성의를 다하는데요. 제물을 쌓고 만드는 데만 사흘이 꼬박 걸립니다. 3일 전부터 우리가 보통 이래 준비를 하는데 25일 날 향사를 위해서 예, 참 그 정성을 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제물을 높게 쌓아 올려야 하는 의례 특성상 이 쌀풀은 필수입니다. 대추, 밤, 은행을 포함해 제단에 올리는 제물은 총 12가지.
한 알 한 알 쌀풀을 바르고 쌓아 올리는데 고도의 집중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동그랗게 붙인 재물 사이에 쌀을 붓고 위에 한지를 올리면서 재물을 고정시키는데요. 쌓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기를 수차례. 이렇게 13단을 갖춘 재물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이 중에서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은행 쌓기인데요. 무려 33단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40년 경력의 봉사자에게도 매번 긴장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래가지고 무에다가 이렇게 꼽았다. 그게 자꾸 어그러지는 게 무 그러는 게 어그러지는 게다. 그게 내가 이게 했니. 공든탑이 무너질까 하나하나 쌓을 때마다 정성을 쏟아내는데요. 이렇게 완성하는 데만 8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충렬사 재앙이 있기 하루 전 드디어 재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을 의례가 열리는 본전으로 옮겨야 합니다. 저 들어도 되나? 저 안 넘어갑니까? 밑에를 바풀 해가지고 붙여놨기 때문에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조심해서 같이 예, 제가 뭐 들어 좀 쉬운 게 이게 와 이거 예. 이렇게 예. 저 역시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계단 무거운데 이거 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데요? 재앙이 열리는 본전은 충렬사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해 있는데요. 순국선열에 대한 예를 갖추고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오릅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데요. 소장님 이거 재물을 옮기는 과정도 정말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 네, 아무래도 재물이다 보니 정성이 들어가야 되니까 옮기는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무너진다든가 이렇게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그 이때까지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거 옮기는 사람도 부담이 되죠. 이 선녀들 이 음식을 잘못 옮겼다가 그러니까요. 저 떨어뜨리면 밤에 나타나 가지고 물어가실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뜨거운 햇볕 아래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이 또한 재앙을 지내는 정성입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정성이 순국선열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날 충렬사 재향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전 10시 부산 유림들과 선열들의 후손 그리고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임진왜란 제427주년 충렬사 재앙을 봉행하겠습니다. 국구 배흥 배 순국선열에게 바치는 재향의 소리.
임진왜란 당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바쳤던 3명의 위인. 그리고 함께했지만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군민들의 숭고한 정신이 소리와 함께 기억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어 있는 충렬사 제향. 이 의례를 통해 부산 시민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합니다. 온결의 정성으로 제전을 올리오니 부지수면 하시옵소서. 400년이 넘게 지켜온 충렬사의 제향입니다. 예, 이번에 충렬사 제향을 지켜보면서 먼저 든 생각은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부산을 지키기 위해서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많은 주민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싸움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행사 때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들이 시간 나실 때 한번 이 충렬사를 찾으셔서 그 조상들의 어떤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기회를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는 충렬사 제향. 그분들의 정신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고 나면 사람의 도리로서 우리 선조님한테 다는 못해도 아무 흥룡이라도 낸 그런 도리를 했다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안 겪어봐서 모르지만은 그때 되면은 또 막상 당하면은 또 해질란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자 몸으로 기아짬을 나르고 그 참여하고 또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그 했다고 또 같이 따라 그 하고 하기 참 힘들잖아 그게.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우리가 또 그분들 때문에 또 이런 걸 지킨다니 그렇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